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요거 이제 오늘 문제풀이 할 거고요. 당연히 문제풀이 할 거고, 문제는 오늘은, 이제 뒤에는 조금 어려워요. 앞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안전 문제도 들어있고요. 주로 이제 신체운동 건강인데 안전 문제도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편은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것들, 열린 문제 이런 것들이 뒤에 좀 있고요. 앞에는 뭐 그냥 출제 수준 뭐 그 정도 되는 문제들이고요.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들어있고, 문제 해설은 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이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 문제가 한 지금 오늘 26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페이지가 26페이지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해설지만 모아가지고 제본도 많이 하세요. 기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교육과정 A끼리, 교육과정 B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것만 회독을 돌리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 문제는 이제 몇 강의를 모아가지고 전부 해설 자료만 이렇게 제본을 해서 쭉 회독을 돌리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어떤 개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묶어서 다 해설에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해설 자료만 묶어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아직 4월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직 문제를 안 풀어요. 우리니까, 선생님이니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막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이 혼자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세요. 초수생 선생님이든 N수생 선생님이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문제란 저렇게 푸는 거구나. 답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막 먼저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일단 시간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쭉 훑어보시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N수생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문제 푸는 법에 뭔가 오류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막 풀어보고 채점만 하고 뭐 그러실 것 같으면은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오류가 계속해서 점점 더 굳어지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그런 오류를 버리고 한 단계 뛰어오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를 배우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풀어보는 게 지금은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듣고 뭔지 이해하고 해설지 회독을 좀 돌리시는 거는 초수생 선생님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이든 N수생 선생님이든 간에 문제를 이 내용이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 자료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백지 쓰기 자료도 좀 드릴 거예요. 백지 쓰기는 쭉 제가 리뷰만 해드리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지 쓰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 하면은 이 백지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 못 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답이 있으니까 답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법령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법령 어떻게 하지? 막 너무 많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이 법령은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여기다 넣어놓은 것이고, 더구나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에다가 괄호를 뚫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고 여기다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다가 안 써진다고 큰일 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도 있고 법령뿐 아니라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자, 여기 뭐 아동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기다 다 쓰긴 좀 어려워. 이거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연이어서 여기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먼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써보고. 자,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삐아제의 지식의 유형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개론하고 강론 같이 모여져 있는데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논리 수학적 지식 이걸 막 쓰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사실 좀 쓸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 써보시면 되겠죠. 여기 줄 그어놓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기억해 주셔야 된 기억해 주셔야 할 그런 단어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자, 프리맥 강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23페이지까지 쭉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오늘 본격적인 그런 내용. 자, 여기 기초 체력 요소를 요약 정리하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채우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보시고 요거를 이제 뭐 한번 써본다던가 한번 읽어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암기 자료도 백지 쓰기 암기 자료도 23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요 자료를 모아놨다가 나중에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회독을 여러 번 돌리면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문제를 풀고 요 내용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복습 위주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해설지를 쭉 한번 리뷰해보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무한답안지도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무한답안지에다가 답을 좀 실제 답안지처럼 돼 있는데 번호만 안 돼 있는 그런 답안지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 답안지를 답안지를 이제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출력해서 드렸고 인강 선생님들 볼 수 있게끔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N수생 선생님들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근데 써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다 써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중에 몇 문제만 골라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자, 쓸 시간이 없다. 이런 분은 해설지만 리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가의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코로나 시대의 유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시대 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 적합한 교육. 자, 박 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좀 읽어보시면은 자, 뭔가 교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학습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도 있고 교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학습 환경,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 이런 게 힌트예요. 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상대방의 모습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자, 이런 교육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뉴 미디어 시대의 교수 방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인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교육은 원격 교육이에요. 원격 교육.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격 교육, 예를 들면 뭐 동영상 강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교육공학 용어가 딱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수업하는 그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원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매체 활용 수업의 중요성은 요즘에 굉장히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설 보시면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원격 교육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EBS 방송 이런 것들도 원격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해설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다른 학습자에게 면대면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자, 뭐 코로나 상황도 다 이런 이제 면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면대면 뭐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같이 수업하는 거. 면대면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수 매체를 통해서 자, 교수 매체가 없으면 이제 수업이 안 되죠. 원격 교육은 매체가 꼭 필요해요. 텔레비전,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어야 합니다. 자,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학습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교수 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징 보시면은 자, 원격 교육의 특징이에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서 원격 교육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 되죠. 면대면 교육하면 되죠. 자, 요거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 매체를 활용해야 돼요. 교수 매체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뭐 영상 자료, 뭐 음향 자료, 또 인쇄 자료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격 교육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요즘엔 오히려 원격 교육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EBS 교육이다 이럴 경우에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쌍방향 의사소통은 실시간, 비실시간 나누어져 있겠죠. 실시간, 비실시간.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는 줌 같은 거. 비실시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질문 올리고 답해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보통은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 격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면대면은 이제 얼굴 보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데, 원격 교육도 의사소통이 되도록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냥 교실에는 애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은 또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원격 교육은 막 게시판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도 더 잘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격 교육이라면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 의사소통을 꼭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쌍방향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에 보시면은 코로나 이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원격 교육이에요. 원격 교육을 힌트를 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격 교육이구나 알아채셔야 됩니다. 원격 교육을 알아챌 수 있는 단어로는 제가 여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 이런 것들이 원격 교육으로 답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원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의 장점 한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원격 교육이니까 당연히 원격 교육의 장점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멀리 있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뭐 요거는 이제 장점은 열린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원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아들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격 교육의 장점은 다른 것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원격,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의 장점, 이렇게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실게요. 나의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대화에서 유아교육법에 유아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김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아의 몸에 고통을 가하면 안 되는 거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뭐 손으로 때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뭐 이렇게 아무리 회초리 뭐 이런 게 있어도 사랑의 매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교사가 신체에 고통을 가하면 체벌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데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애들하고 어디 갔는데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겁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막 소리 지르거나 무섭게 막 겁을 줘가지고 그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는 애들을 위해 주는 거니까 괜찮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 뭡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막 애들 겁주는 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고성이나 폭언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여기 틀린 내용. 여기서 이제 문제에 보시면은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틀린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자, 틀린 내용을 찾아서 겁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자,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뒤에 이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 이유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명백한 경우엔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아교육법에 보면 이 조항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뿐 아니라 여기 고성, 폭언 등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겁주고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전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나오진 않지만 한번 다뤄보았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건 답을 쓸 때 쓰라고 한 걸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린 내용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어떻게 문제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읽을 때 줄을 좀 그으면서 읽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틀린 내용, 이유 이런 데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밑줄을 긋거나 틀린 내용, 이유 뭐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답 쓰실 때 틀린 내용 뭐고 이유는 뭐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에다가 사실 이런 것도 읽을 때 여기 벌써 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합격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시험 끝나고 막 자신의 시험지 막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제 그때는 합격생이 아니죠. 그냥 수험생이었죠. 근데 시험지 보면은 아 이분이 붙었겠구나. 복귀해서 막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2차 지도 받으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하죠. 이제 근데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2차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겠구나. 커트라인으로 붙겠는데 뭐 좀 점수 높게 붙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도를 제가 해드려야 그 선생님을 끝까지 합격으로 인도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고득점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의 시험지에는 이 줄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그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캐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합격생 선생님들 시험지를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시간 모자랄까봐 답안지에다가 바로 답을 막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류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습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시험지에다가 써서 답안지에다 옮기는 선생님들이 오류 확률이 적더라고요.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시간 모자라는데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시간이 안 모자라게끔 연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모자라게 다 답을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많이 합격을 하시는데 먼저 여기다가 이제 쭉 똑같이 막 답안지처럼 쓰지는 말고 그냥 쭉쭉쭉 날려 쓰더라도 여기 대충 날려 쓰더라도 여기다 대략적으로 날려 쓰고 답안지에다 쓸 때는 정성 들여서 제대로 쓰는 건데 이미 여기다가 날려 쓰면서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답안지에 옮길 때는 잘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문제씩 풀면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한 25문제 되거든요. 그거를 푸는 동안에 앞 문제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답안지 쓸 때 이게 수정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답안지에 푸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자,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푼 기억이 살아있을 때 답안지에 옮기는 게 한 번 수정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틀린 내용만 썼어요. 근데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보니까 아차, 이게 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틀린 내용만 썼다가 문제지에다가는 답안지에다 옮겨 적으면서 이유도 쓰는 게 있었구나. 한 번 더 스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2번 정도는 스캔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우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시당 70분이잖아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 60분 정도에 맞춰서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은 안 되죠. 나중에. 그래서 60분에서 65분 정도에 맞춰서 답을 쓰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요 50분 만에 답 다 쓰고 놀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시험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를 맞추거든요. 절대 50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없는 난이도로 문제를 내는데 50분 만에 풀면 실수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60 내지 65분 안에 답안지 옮겨 쓰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합격을 목표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시간 모자라고 막 안 되고 막 그럴 거를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합격생 기준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던 99%의 합격생들은 전부 시험지에다 옮겨 적고 답안지에 다시 적었어요. 그만큼 답을 잘 썼어요.
자, 그리고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1번부터 끝번까지 실수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실수하지 않고 답을 쓰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 실제 답안지에다가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에 자, 다에 나타난 교사들의 대화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 2가지를 지적하고 이를 바르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오류가 있는 내용 2가지를 지적하고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틀린 내용, 뭐가 틀렸고 바르게 수정하고 이런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박 교사와 김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이건 이제 뭐냐 하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다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김 교사가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상 보관을 유치원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 규정에 보시면은 건강검진에 대한 거 시행규칙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설지에 있어요. 자, 2조의 6이 건강검진에 관한 것인데 건강검진 1년에 2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1년에 2번 아니죠. 1년에 1번 이상 건강검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1년 보관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건강검진 서류 같은 거 1년 이상 보관해라 이런 게 없고 지금은 보관 안 해요. 보관 안 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그 결과를 좀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에 보시면 자, 틀린 거 첫째, 둘째 저는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괜찮아요. 첫째, 둘째는 시간 없으면 안 쓰셔도 괜찮지만 2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그냥 저는 쓴 거예요. 자, 김 교사는 여기 틀린 거는 건강검진을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걸 수정하면 1년에 1번 이상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사가 얘기한 거 김 교사는 1년 보관해야 된다고 했으나 이게 틀렸고 1년 보관해야 된다고 한 게 틀렸고 건강검진 결과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법규에 없다. 뭐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안전 문제부터 일단 좀 법안전 문제부터 좀 봤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4번. 자, 4번에 가에서 기억은 갤러휴가 제시한 기본운동 기술 중에서 니은 기술에 해당한다. 니은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니은을 설명하라고 했죠. 쓰시오 아니고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니은 동작 명칭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하라고 했는데 명칭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 명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설명하라고 했으면 여기 명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진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 명칭을 빼고 설명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서술 답안을 쓸 때 키워드를 염두에 두세요. 루브릭 내려갈 때 루브릭표, 채점표, 루브릭표라고 하거든요. 루브릭표를 출제위원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그건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아인명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루브릭표를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반드시 키워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키워드만 써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키워드를 충분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자 보시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굴리고 받기 요거 조작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조작 동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자, 그래서 조작 동작 요거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조작 동작 들어가야 되는데 자, 조작 동작을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조작 동작 이렇게 쓰고 끝나요. 그러면 감점이에요. 안 됩니다.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물체에 힘을 주거나 물체에서 힘을 흡수 요게 이제 내용 키워드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 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작 동작 요거는 외우고 정의는 막 안 외워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막 지어서 쓰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외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는 암기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둘 다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외워야 돼요. 이런 문제를 막
사고에서 짜내서 쓰고 있다면 시험 시간 끝까지 시험 문제 다 못 풀어요. 사고에서 막 짜내서 쓰는 문제는 열린 문제예요. 열린 문제는 그렇게 쓰고 이런 문제는 전부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필요는 없고 제 모범답안 같은 거 필사해서 돌리면서 저절로 거의 다 외워져가지고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써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창의적으로 막 답안을 쓰려고 하시면은 그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합격하기 조금 어려워요. 충분히 외워져 있으면서도 열린 답안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범답안 필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필사를 손으로 하지 마시고 워드로 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제목을 좀 붙이시고 왜냐하면 모범답안만 회독을 돌릴 거니까 제목을 돌리시고 요거를 이제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모범답안 필사한 걸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였지? 문제를 떠올리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재밌게 외워져요. 사고형 선생님들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외워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범답안 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되게 많아요. 모범답안도. 근데 제 모범답안을 보면 거기에 주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장 지금 음원 파일 들으면서 회독 돌리고 계시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풀 우리가 하면서 암기장 10회독까지 빨리 올려주세요. 암기장 10회독 이상이 되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기장 10회독을 빨리 올려주시고 뭐 어렵지 않죠. 뭐 2배속 땡기면 8시간이면 되는데 4주 동안 매주 한 번씩 들으면 주말에 8시간 정도 공부하면 1회독 돌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2달 정도면은 8회독까지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얼른 10회독을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범답안 필사하면서 요거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모범답안 해봤자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2줄인데 겨우.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문제였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암기장과 함께 암기장에도 이 개념도 다 나오거든요. 자, 암기장과 함께 모범답안 필사한 거 회독 돌리면서 외워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조작 동작. 자, 기본 동작 능력의 발달 보시면 안정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의 개념들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번 보시면 나에 나타난 이교사와 영진이의 대화에서 동그라미 1에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 적성과 동그라미 2에 보시면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 적성을 요거는 뭐예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설명하는 문제는 또 개념을 써야 되겠죠. 설명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설명하시오는 어떤 거는 개념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문제를 보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나에 나타난 이교사와 영진이의 대화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 이교사가 말한 거 민성이가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면서 뛰어간 다음에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고 돌아오는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빨리빨리 방향을 바꿔서 막 뛰어가는 거 이건 사실 민첩성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땡 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순발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민첩성 순발력 요런 거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을 설명하는 건데 영진이는 언덕 오르기 줄다리기 이거 근력이죠. 자, 근력을 좀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1에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을 2개 다 써라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만 쓰셔도 사실은 돼요. 동그라미 1은. 자, 동그라미 2는 뭐 여기 근력밖에 없으니까 이제 근력 쓰면 되고 이런 거고요. 자, 모범 답안을 좀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면서 뛰어가는 것은 민첩성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민첩성 정의까지 써놓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왜냐하면 여기 뭘 설명하는지 명확하게 안 써놨잖아요. 문제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민첩성인지도 쓰고 민첩성 개념까지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의 문제에서는 뭘 설명하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다 쓰는 게 좀 안심할 만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첩성, 순발력 2개 다 쓰면 좋고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답은 되겠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사례에 나타난 것 중에 어떤 게 민첩성인지 그것도 설명했고 민첩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보통은 문제에서 사례와 연결해서 개념을 설명하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사례도 쓰고 개념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답에 개념과 사례를 다 써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중심성 강하게 막 답을 쓰시면 엄청 감점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기가 채점한 거랑 나중에 시험 치고 실제 점수랑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답을 쓰고 와서 그래요. 답을 하나를 써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만큼 연습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보시면은 요것도 자, 답에 보시면은 근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다 개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근력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례도 적혀 있죠. 자, 요렇게 답을 쓰시는 게 사실은 완벽해요. 자, 그리고 여기 운동적성, 기초 체력 요소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해설지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기초 체력 요소, 즉 운동적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자, 문제를 푸셨으면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우느라고 막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외우는 건 암기장으로 하시고 얼른 지금 문제 보는 거니까 쭉쭉쭉 진도를 빼시는 게 좀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운동 적성은 근력, 지구력, 조정력, 순발력, 유연성이다. 우리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고 자, 그리고 조정력 안에는 평형, 교치, 민첩성이 포함되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6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